저쪽에 앞쪽에 뒤에 봐. 또 다른 거 그래. 여러분 아마 아시다시피 내가 이럴 때 무슨 강연이 뭐 여러분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강의고 뭐 이렇게 한 역사가 없는데 오늘 어떻게 했으냐 참 60년 그리고 어떻게 좀 뭐 학술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안 되는데 다행히 내 지나온 거 사실 그대로 얘기하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그리고 아마 원래가 내가 말솜씨 없어가 또 그리고 또 사투리로서 조금 이제 알아듣기 힘든 그런 점도 있는데 그건 하여튼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창수입니다. 우선 송유태 선생님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분이라서 제가 양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미나를 어떻게 하시게 됐고 또 가게 우리 집안 내력 중에 혹시 미나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림을 하신 분이 좀 계신가요? 가만 전선 이제 미나 하게 되는 이제 그 동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분인데 실은 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1957년도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 자영 정바점 누님의 이제 신랑 자영이 이제 그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대가 그때만 해도 무슨 사실 취직이고 좀 힘들 때 아닙니까? 그래서 놀면서 이제 그림 그렸는데 조금 심부름도 하고 또 취재한 것이 이제 동기는 그렇게 됐죠. 별도로 무슨 미나 어디 선생한테 가서 배우고 뭐고 이거 그때는 또 미나라는 그런 용어 자체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그림 일단 시작은 그래서 했습니다. 그 자영이라는 분이 저한테 이제 고모부님이 되는데 그분의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죠 그때는? 그때는 옛날 이제 그림 정바자마 사군자나 해화 보통 이제 산수 그런 게 사실 이 양반은 국가적으로 그거는 명의는 아니라도 결국 오랫동안 정바점 야인으로서 오래 이제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때 또 그 옆에 혹시 근데 그 양반이 원체 일찍 돌아갔었기 때문에 운정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장 선생 이제 제자인데 운보나 전부 다 같은 나이 좀 적지만 그 했는데 이미 돌아가신 지 한 40년 돼요. 그래서 그 양반 그때만 해도 그 양반 이제 미아리 이제 철거민 미아리 원래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그 이후에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식으로 미나 배운다는 건데 그때 미나라는 말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렸는데 그저 장을 하던 좀 도우고 우리 자영 밑에서 이제 심부름하고 그림 그리는 그것이 이제 동기가 된 거죠. 송유태 선생님 하면 우선 고화술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에밀레 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 그리고 중앙박물관 고화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부분 중에서 고화수리 중에서 어떤 그림을 수리를 많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고화라는 그때는 이제 미나라는 그림 구분도 안 되고 없고 단 이제 옛날 회화 정바하자면 이제 미나니 있고 그냥 옛날 그림 우리나라 회화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별도로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왜 그러면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이제 그때 아마 60년대죠. 60년대 그때 들어와서 이제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마 소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림 그리다 보니 그렇게 이제 자연적 옛날 고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마 조금 고화는 아무래도 완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떨어진다든가 좀 이렇게 좀 험하게 된 거 그거 조금 제일 어느 정도 완전 너무 보고한다기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리하고 그 하다 보니까 하여간 이제 지금 말하자면 사적으로 물론 큰 일반 인사동 가게 그때는 화랑이라는 간판이 없었을 때요. 그때 이제 표구사에서 다 그거 하고 화랑이라는 간판이 없고 하는데 그리고 그때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림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이제 고화 이제 그 인사동에서 그때 표구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수리하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이제 좀 어떻게 이제 그림 그린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거 좀 자연적 고화 수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이제 삼성 이제 호암배수관이죠. 삼성에서 알게 돼서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삼성에 이제 원래 이제 고화 수준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는 에밀레 박물관이죠. 에밀레 박물관 그 조자영 씨가 그때 그 등촌동 거기에 그 아마 60년대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에밀레 박물관 짓고 그거 하면서 그거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참 개인이고 큰 데는 삼성이죠. 그때 삼성 그하고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한 70년대 중반 그때 이제 국립박물관 그때 이제 최순우 관장 있을 때인데 지금 민속박물관 자리 거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출퇴근하면서 그건 왜 그러냐면 그는 국가에서 그나마 도와줬든 나쁘든 그나마 집에 못까지 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와서 표군도 거기서 와야 되고 나도 이제 그 와서 이제 그거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 전반적으로 개인뿐 아니라 물론 크게 한 것이 이제 정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삼성 이제 호암배수관 이제 다 용인 그때 이제 용인서 물론 여기 지금 중앙일보 그 옆에 또 그는 나중이고 그 당시 거기서 했는데 그러니까 자연적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고화 그때는 민환이 구분도 없이 이제 무조건 고화 이제 그 밤새고 수리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 수리를 하실 때 조금 수리를 좀 해봤는데 사실은 민화를 다시 이렇게 재현하게 되고 또 민화를 현대민화처럼 이렇게 다시 재현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정을 하시면 사실은 색깔을 서로 맞추고 채색 같은 경우를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민화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하셨던 채색을 맞추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것도 없죠. 누가 그거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다 이제 구화 하는데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그때 실은 시초는 에밀레 박물관에서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림 구화 수정 말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결국 정말하자면 꼭 민화가 아니라 고화하고 결국 우리나라 정말이 요즘 말하자면 주로 이제 민화죠. 민화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이고 에밀레 박물관에서 실은 그 수정하니까 결국 이제 고화 예를 들어 까치버리면 수정할 거 아닙니까? 조금 떨는데 사실 어디에 건수는지 모를 정도죠. 사실은 내가 촬영 같지만 그랬는데 이제 그게 또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의 이제 이 회장 같은 분은 외국에 딴 섬을 그렇다고 무슨 골도이나 진짜배 그림 가지고 나가서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는 가지고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그려보라 그래서 이제 정말로 민화죠. 그때는 민화라는 없으면서 이제 가치홍래나 이제 얘는 고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증바하자면 이제 모사하는 거지. 그렇게 해도만 그걸 가지고 외국에 가서 아마 선서하고 하는 데는 그때는 뭐 아마 뭐 삼성에서 상당히 그게 했던 모양. 그러니까 그래서 온 거 나가고 심지어 뜰 때는 그때 이제 김포공항에서 그랬죠. 나가는데 그와 가지고 아마 삼성 물론 이제 이 회장 직원들 따라 나가면 이제 액자고 여러 개 이제 가지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제기닥터가 이제 문화재라고 뭐 아마 그러니까 재현된 그림을 재현된 그림이지. 그 내가 그린 건데 그걸 가지고 나가니까 그 진짜 이제 옛날 문화재라고. 사실 뭐 참 묘미하지만 지금 가면서 말을 내가 갑작스레 그거 한데 그 우리가 정말 염세 지다이라 하거든요. 옛날 누렇게 옛날 그림처럼 하는 게. 근데 그걸 내가 그 요즘 말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내가 잘 모르. 그 지다이 낸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하니까 사실 누구든지 좀 고와 인사동 전문가들도 그 잘 모르지 구분 못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공항에서 통화를 안 시켜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그 에밀레 박물관에서 그 고화를 수정하시고 그리고 또 그 고화를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이병철 회장님은 가는 데마다 그 민화를 걸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많이 그 민화의 재현이나 모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화면 좀 잠깐 보시면 이게 고분벽화 재현하신 거죠? 지난번에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요거는 저게 뭐야? 이 짝거는 요거는 이거는 안악 3호 고분 지금 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마 벽화 저에 있는 거니까 아마 가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네. 그 이제 처음에 들어가야 온 박물관 들어가기 전에는 정면에 이제 경기 가명도 3m, 9m짜리가 아마 그 벽에는 그건 뭐 안 볼래 안 볼 수 없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 내고 이제 그 박물관에 입장하게 되면 저게 이제 요거는 이제 요 풍기 수능 고분. 풍기 수능 고분 벽가 있었는데 그 산중덕에 이제 그것도 맞죠. 그런 이런 해가 될랑가 모르겠지만 그 약간 좀 실은 되게 독일 분들이 풍기 수능 그 고분 발견했거든요. 발견했는데 그렇게 가봐보니까 부장 예를 들면 무슨 골동품이고 뭐 그런 거는 뭐 조금 있었는데 물론 가져갔겠죠. 그런데 별 없이 이제 벽화가 고분 벽화가 저 보면 아마 그때 신문에도 나고 옛날에 그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는 이제 고분 벽화 수능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그거 그리는 장면들 아마 찍어 놓은 거고. 이 지금 벽화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재료 바탕은 뭐였죠, 저게? 그건 사실 그때는 요즘은 이제 물론 군체 석체 해가지고 언제쯤 나가지만 그는 사실은 그 옛날 쓰다 남은 채색도 내가 많이 구했으니까 누가 성는지도 모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미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아마 그림도 그림이지만 옛날 쓰던 종이고 붓이고 이제 그림 채색이고 그래 그린 건 이제 종합해가지고 실은 그러니까 그 해야 왜 그러냐면 그 옛날 거 하게 되면 거의 모르죠. 도저히 거기 요거 딴데 예를 들어 녹색 같이 이제 더 떠져 나간 했을 거 아니야. 잔연토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그거 한다라고 이렇게 나면 그때 옛날 재료도 열대 분재인 거 채색 재료도 언제 그래가 수집해가 하다 보니까 어떤 무슨 이름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고 이제 수정하다 보면 그 채색이 이제 맞게 되죠. 그런데 그거 한 가지 이런 조금 그때 아마 여기 아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동산바이라고 해서 동산버스 한 10년 전에 민화 결국 이름 없는 그거만 민화라기보다 정시를 했는데 나보고 이제 박주환 씨 회장이 박주환 씨가
그런데 옛날에 그림 한 30년 전에 그림 해준 거, 그래서 사실은 그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전시한데 그 병풍 이제 8폭짜리인데 7폭만 있고 한 폭 없는 거 옛날 내가 그리었단 말이고, 그다 이제 책거리인데, 그래, 그런 형식으로 뭐, 물론 각폭이니까 그런데, 그래,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 아마 원래는 아무리 채색이고 뭐고 모든 거 잘해도 변합니다. 불과 몇 개월 안 가서 몇 개월만 가면 변하거든요. 똑같이 해도. 잘 이제 제가 종이 바닥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몇십 년 계속 괜찮으니까 구분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 회장이 이거 옛날에 해준 건데 한번 보라고. 이거 지금 사실은 구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전시한다고. 그 8부.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민학균 사람 여기 원사님은 지금 박수학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첫 제자지 정말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한번 찾아보라 그러니까 정풍 책거리 이제 8폭인데 그걸 보고 아마 여기서 먼저 언제나 아마 뭐야 윤조수 우리 관장들이 한번 보여줬나 모르겠네. 안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림 이제 그 민학이 전문가 아니에요. 어제 하도 했는데 와보고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그거와 비슷하게 한 폭을 그려도 잘 그렸든 못 그렸든 근데 색깔이 변하는데 아직 몇십 년 돼도 그게 그대로 원본하고 보기 사실 종이 색깔이나 모든 그림 색깔이 변하지 않는데 나도 이제 그러니까 물론 옛날 한번 채색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참 그건 묘하대요. 지금도 뭐 있지만은 그건 아마 본 사람들 몇 분은 내가 한테 표현한 거를 내가 이걸 보여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한 분, 만약 궁금하신 분 있으면 나중에 한 번만 내가 있으니까 그건 결국 결국 이제 내 자랑 같은데 실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궁금하신 분은 꼭 찾아서 저기 아버님 연락 주시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삼성문화재단이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데요. 사실은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삼성문화재단과의 송혜태 선생님과의 어떤 인연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병철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건희, 그리고 다음에 홍나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이 1983년 아까 보여드린 이병철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홍나희 관장까지 지금 이 3분의 삼성과 관련돼서 작업을 하셨던 영수증인데, 삼성문화재단 처음 일을 하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호암미술관까지 계속 차를 타고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성과 작업을 하시게 된 계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거는 그 전에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영미래박물관은 이제 우리 도자영 박사가 그래서 이제 60년대 만나가지고 그림도 그러라고 해가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삼성도 하고 알고 보니까 이제 국립박물관에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고 자연적 소문 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때는 이제 인사동 이제 큰 에서 그림을 분명히 이제 겸제 이제 있는데 가운데 그림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데 내가 이제 고쳤지 않습니까? 고쳤는데 그걸 분명히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이제 심지어 의뢰를 수리했는지 몰라가지고 현미경까지 다 들여다보고 이거 어디는 그래서 자인색 이름 나다 보니까 그건 진짜 우리 사실 이제 대한민국 전체로 결국 되어서 무조건 하고 이제 그림 수정한다든가 재현하게 되면 꼭 같이 사실은 그래서 나는 실제 그걸 안 했는데 내가 사실 이제 아마 그때 신문에 보고 한 사람도 아실 거고 내가 이런 얘기도 해야 되다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한
한 20년 그때 인사동 그때 신문도 나고 텔레비도 나고 사신을 권춘수라고 내 결국 대답입니다. 근데 이제 가다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형무소까지 갔지만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 그 이제 못하는 내가 뭐 그거 하니까요. 그 지금 삼성문화재단하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에서 나오신 우리 조자룡 박사님하고의 그 인연이 되게 깊으신데요. 조자룡 선생님은 언제 처음 만나셨나요? 그러니까 60년대 그때 말인데 하여튼 백미래 박물관 그 등촌도 거기 이제 그 보면 그때는 아무도 살리고 벌판도 없을 텐데 거기 이제 그 하이웨이 줄서하고 도로가 전북공항 가는 그 하이웨이 주유소가 그게 오래됐어. 그게 70년도 전에 벌써 그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스팔트라고는 없고 한데 거기에 그 할 때인데 그 자연적 그러니까 무슨 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연적 얘기 이 양반은 이제 주로 이제 고화라도 뭐 고화하고 특히나 기와 이제 정말이면 거기 우리 이제 윤관장이나 이제 70년대 돌아가 거기서 이제 직원 진짜 그거 그거 했지만 실은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자연적 뭐 이런 장사하는 무슨 뭐 화랑 예를 들어 이제 화랑이라든가 뭐 지구한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뭐 전국적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국립박물관이고 거기고 어때고 뭐 자연적 이제 그 수리하고 다 그러니까 있으면 이제 나보고 이제 수리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 얘기가 나오는데요. 작품이 그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도깨비 전시였었는데요. 그 조자룡 박사님하고 그 도깨비 전시를 같이 그때 기획을 하시고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그래. 그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게 되셨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조자룡 선생님께서 계속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스케치까지 뭐 보내서 뭐 색깔까지 지정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깨비 전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도깨비하고 이제 이거는 도깨비하고 또 그냥 그 산신도하고 예, 두 가지 이제 두 번 제가 저 인사동에서 그때 전시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건 사실 여기에 저 나오는 건 전부 다 이거는 양반 조 박사가 약간 저 스케치 조금 해준 것 정도면 왜 그러냐면 다 그걸 해준 거 이런 형태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산신도고 뭐 이제 이런 거 전부 다 그 최종 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색칠하고 이제 그걸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전시한 거지. 그 요 왼쪽 같은 경우가 지금 조 박사님이 보내주신 거를 지금 스캔을 받아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 만장에 있는 그 벽화에 있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가지 그 스케치를 보내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색깔과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주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셔서 지금 이 그림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 뭐 색깔도 대략 그 정하고 약간 그것도 무슨 사진인데 그게 있지만은 그냥 그거 보면 이제 조금 좀 많은 건 이제 물론 중요한 거는 거기에 정해주고 색깔 가지만 한 거는 이제 뭐 내가 내 자신이 알아서 그랬으니까 그랬지. 자, 여기는 에밀레 박물관이죠. 그 산신각 있는 그 지금 청주에 네네. 속리산에 그 에밀레 박물관 가보신 분 있는 건 뭐지만 정유품 소나무 그 안에 그때 그 에밀레 박물관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삼신다이라고 들었어요. 그 안에 에밀레 박물관 그 전부 다 그 한데 그 삼신다이라고 그 무엇은 그 내가 그것도 내가 그린 거 결국 앞에 여기 저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그거 해놓고 그러면 여기 이제 민학계 사람들이 가서 이제 절하고 하는 그 장면이죠. 이게 전시 도록이었죠. 그때 가나아트 스페이스에서 했던. 그때 2층이었죠. 그건 2층, 그렇지, 2층. 네. 지금 인사동 아무도 없어 내려가다 그 가나 스페이스 뭐 조금 가지고. 개인전을 1994년도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굉장히 그 작품 활동하시는 작가분으로서는 굉장히 그 개인전이 늦으셨는데
94년이면은 굉장히 늦으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개인전을 하시게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주위에도 인사동 주위 아니고 그 세관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친애가 그 한데 형님 동생하고 하고 이제 그 시청에다 중구청 뭐 총국장으로 이제 있으면서 그때 김동일 이제 중구청장 할 때인데 그러니까 형님 그거 꼭 뭐야 왜 개인 정시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실은 그래서 하다 보니 그게 이제 그때 이제 한 거죠. 처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건 그때는 이제 이명박 국회의원 때. 아, 국회의원 때? 네, 국회의원 때 와가지고 이제 조박사하고 이제 그래서 저건 그때는 뭐 결국 이제 음료신 그 탤런트 후보 바로 뒤에 있는 음료수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집 사람. 네.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94년 개인전 하실 때가 그 운영국 지금 없어졌는데 운영국 미수가 1, 2층에 하셨죠? 거기 지금 운영국 그 보면 이따 그건 건물 그건 지금 안 하는데 그 벌써 오래됐지. 네.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건물 거기 이제 3층이가 4층짜리 그 2층 엄청나게 넓었죠. 그때는 작품 정풍하고 갔던 그래도 하여간 숫자를 많아서 그때 내가 한 번도 전시를 안 했으니까. 한 60, 70점 했으니까 정품이고 역자고. 94년 어느 개인전 이후로 개인전 민화 개인전이 많이 생겼고 대규모 민화 전시가 그때부터 많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하얏트 호텔인가 이게? 이건 하얏트 이건 액자인데 저게 이따게 좀 같이 사진 찍은 사람이 한 명으로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날 우리나라에 아마 서울대학교 나가서 내보다 2살 위인데, 저는 아마 정말 양화, 이거 양화에서 보는 데는 사실 이제 현대화랑이 아실 겁니다. 현대화랑이 이제 원래 양반 반도 호텔 그거 했다가 인사동 1호로 화다이라고 간판 붙이는 거는 박명자 그 인사동에서 처음 화랑 낸 겁니다. 그때 현대화랑.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이 양반 성일만이라고 하는데 그 한용구씨라고 이 양반 실제는 그때는 양화 그거 보는 사람이 감정이고 뭐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현대화랑도 이 양반 믿고 이제 그래서 하다 결국 이제 나중에 했지만 그래서 저거는 그 하얏트에 저도 액자가 상당히 액자 큰 겁니다. 이게 아마 옆으로 아마 한 4m 될 겁니다. 3m, 4m 거의 될 거예요. 이때가 80년, 83, 4년쯤 됐나요? 그때 하얏트, 그때 하여튼 80, 그렇지. 아마 하얏트가 먼저 짓고 힐튼. 그게 이제 힐튼. 88년 올림픽 때문에 호텔이 많이 그때 지어지면서 호텔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어느 호텔을 담당해서 하셨었나요? 그건 아마 일급보다 다른 뭔가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 숫자로는 이제 힐튼하고 하얏트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는 거는 그 전에 신라 호텔에는 이제 병풍하고 그거는 이제 삼성 유 회장 큰 따님 이제 신라 호텔 할 때 옛날에 그하고 그리고 조선 호텔 롯데는 호텔 결국 이제 롯데 월드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사진 보다시피 전기 가명도 대략하고 그런 거 하고 물론 제주 호텔 부산서도 하고 서울서는 그렇게 하고 르네상스가 하고 스위스 그랜도 요즘 힐튼이라고 하대요. 홍제동 하고 중요한 큰 호텔은 일단 다 거의 다 했죠. 아까 83년도에 이병철 회장 영수증을 보면요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큰 돈인데 이때도
그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아들로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돈을 다 어디다 쓰셨나 궁금함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뭐 83년도 1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게 영수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몇 비, 200몇만, 300만 짜리도 사실은. 첫째, 그러니까, 오늘 고백 좀 하셔야겠네요. 유병철 회장이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는, 신현악, 그였어요. 그 부모 영수증 신현악도 그랬지만은, 그때 아마, 정병모 교수님하고, 아마 그 윤검하고 우리 윤관장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병철, 자꾸 다른 신현악, 이건희, 홍라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건 사실은 참 많은 게 아니라, 그때 있는 한글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지만 모르니까,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묻고 싶었던 건요,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어디에 쓰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까지 나왔네요. 이거 청와대 그 1월 권륜도 작업하신 거, 제가 알기로는 이때는 제가 그 민화를 그리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이 1월 권륜 굉장히 힘들게 그리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작업하시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급, 지금도 이 청와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1급 보안 지역이라 사실은 출입을 못했지만, 이게 지금 지어질 때 그리신 거죠, 이게? 청와대가 만들어질 청와대 때. 지금 한옥처럼 지금 청와대 있잖아요. 그게 지을 때 이제 그거 지어가지고, 그것이 아마 80년대 말 해가지고, 개관이 아마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개관 이제 91년도인가 90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그릴 때는 그게 대작인데, 그게 이제 원체 대작이니까 5m, 6m가 이렇게 하다가 몇 메터, 4m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밑에가 조금 이게 옆으로는 조금 좁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 그릴 때 그거는 지금 청와대 옆에 옛날 무슨 간봤어, 내가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 여자 고등학교 있어요, 거기. 진명. 진명이가. 네네. 거기서 이제, 그 교실 다 이제 나가고 하니까, 그 교실부터 넓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런 거는 그거하고 상관 있는 건 뭐였지만, 참, 신혼도 전부 다 신혼 조회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그거 같아. 그래서 결국 그 합격대가 들어가자 나중에는 사실 나는 청와대 직원은 무조건 하고 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림 걸리는데 절대 그가 경호실이고 뭐고 반 바깥에 있어요. 경호실이고 비서실이고 그 대통령하고 몇 사람만 실제 저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난 직원들 난 무조건 다 들어가 본 줄 알지. 못 들어가 본 사람 직원들 그때 아마 여기 아시는 분이 뭐지만 난 이제 이제 사실 원래 12대문이지만 들어가는데 아주 저기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이건 집무실 회의실이지. 여기는 이제 가운데 그림 앞에 대통령이 앉으면 그 옆에 쭉 이제 놓고 이제 장관들 이제 이렇게 앉는데, 사실은 요거는 그거고, 춘추관이 이제 그거 한데, 이거는 기자들 해가지고 그거 하고 할 때 그거 가지고, 요건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그리실 때 그 교실을 다 치우고 그리신 건가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학교 다 이사 가버렸잖아. 이사 가고 비었는 지금도 그러니까 청와대에도 쓰고 있잖아. 무슨 경찰군데. 그래 그거 비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린 거지. 예. 청와대에서 많이 받으셨나요?
아마 제가 모르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리시느라고 그때 그 물감을 다 일본에 가서 사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감 사장을 꼬서 청와대에서 뭐 물감 사러 간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또 그때 이제 그 서해 김식이라고 또 있어. 지금 홍대 교수 있지만은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유양옥이라고 있어. 그렇게 그 한 서너 명 가는데 일본 제조사로 가면 물론 가는데 가가는데 들어올 때도 그 무슨 통과 무조건 VIP실 그러니까 그냥 세관 통과실 안 하고 별도로 그냥 다 그 사람도 그때야. 그래서 물건 제도 사가지고 온 거니까. 네, 지금 아쉽게도 이 그림은 너무 그 대통령의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른 창고에 이거는 이게 뒤에 있어. 뒤에 아직 있는데 있고. 실은 이거 그때 90년도에 이제 저 붙여놓고 몇 김영삼 년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노트북 때 이제 그다음 이제 김영삼 네. 그랬는데 지금 맞으면 지금 그때 신문에 누가 이제 그걸 했나면 허영환 교수야. 저게 성신여대 허영환 교수가 이거 무슨 옛날 왕이냐 뭐냐 그 무슨 1월도 저렇게 해놓고 그런다고 아주 그냥 논평했는데 누가 또 한 교수가 그냥 자세히 모르겠어요. 내야 상관없이 그래서 내야 그랬어 그랬겠지만은 그러니까 아마 변명 그게 아니라고 아마 반박하더만은 어느 교수가 그 위에 그게 당연히 옛날 예술 하니까 꼭 무슨 왕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몰라. 그 설명해서 왔더만 서로가 주고받고. 허영환 교수님 안 오셨나요? 제가 여기 경주에 오면 그 허영환 교수님하고 언제나 그리고 왔는데 참 그때 했었어요.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허영환 교수님하고 제가 룸메이트를 2번이나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천궁에 작업하셨던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문짝에 붙인 건가요, 저게? 지금 정말 마루지. 요즘 마루에 뒤에 문이 있대. 요건 앞에는 혼한데 그 위에 요건 말고 지금 마루 이거는 거기에 권천궁하고 교토전하고 두 군데일 거예요. 네네. 이 그림은 지금 녹십자 회장실 앞에 걸려있는 그림은 제가 이 그림을 왜 드렸냐면 사실은 제일 또 그러니까 민화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대부분의 분들이 책상을 놓고 작업을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근데 평생 한 50년 동안 저렇게 바닥에 앉으셔서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저렇게 앉아서 그리시는데 다른 분들은 보통 한 반나절만 앉아 계시면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앉아 계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래 앉아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평생 저렇게 작업을 하셨잖아요. 허리와 관절은 괜찮으신가요? 그런 건 아무리 그냥 저렇게 앉아서 그냥 양반 앉아서 구부리고 아침 바쁠 때는 아침 10시부터 밤 한 12시까지 한 8시간 자고는 다 이제 밥 먹는 시간하고 화장실 시간 빼놓고는 그렇게 해도 며칠 계속 그래도 우리 상관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30분도 못해서 아이고 그냥 못하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오늘날까지 저기 벌써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습관이 돼서 그런데 왜 아무 그게 없어. 저렇게 앉아서 그림 그리시는데 관절이나 이런 게 괜찮으신데 건강에 비결은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크게 우리 저한테는 아버님이지만 운동을 안 하세요. 거의 운동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도 요즘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나 이런 게 굉장히 아픈데 저렇게 평생을 하셨는데도 비결이 있으신가요? 비결은 난 아직 모르는데 실은 별도로 운동이라고 하는데 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낚시를 원체 좋았다고 해.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하고 이제
처음에 민물 낚시하다가 저 바다 낚시도 가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사실 이거 뭐 이런 개인적인 이건데 실은 투자로 가서 보름동안에 낚시하는 적도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돈을 못 모은 거지. 그래서 이삼 우리 아들들한테는 좀 미안하지. 제대로 좀 돈 많이 못 벌놓고 그 낚시 때문에 낚시로 다 쓰셨구나. 사실은 저도 낚시를 아버님하고 평생 한 10년 넘게 어렸을 때 다녔는데 저도 그 이유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왜 그나마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자고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낚시를 데리고 댕겼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낚시뿐만이 아니라 아버님이 여태까지 그 아침에 일요일 그 6시면 조기축구회를 나가세요. 그것도 지금 되게 일산이신데요. 그 안국역까지 그 1시간 동안 버스를 타시고 오셔서 아침에 조기축구하러 나가세요. 지금은 물론 이제 식사하시러 나가시지만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걸음이 빠르세요. 걸음이 정말 빠르시잖아요. 여기 나 이때까지 아직까지 뭐 예를 들어 일요일날 공휴일날 꼭 나오거든. 춥다고 영하 20도 되고 뭐 춥다고 안 나오고 그건 없어요. 아무리 비가 쏟아져 큰 걸 쳐도 마지막 그건 절대 그건 내가 아주 그냥 뭐 비를 맞든 눈이 와가지고 그거 다 어떤 간에 나는 그러니까 절대 공휴일 빠진 역사가 없어요. 나오니까 일단 나왔다가 요즘은 이제 공 못해. 옛날에 실제 공 찾지만은 요즘은 일단 나왔다가 들어가서 구경하고 그러니까 뭐 사우나 목욕하고 밥 먹고 뭐 물론 사실 그 하면서 해장도 하고 그건 이제 지금도 그건 합니다. 꼭 나옵니다. 지금도. 그 여기 오신 분들도 건강을 지키시려면 빠른 걸음으로 빨리 걸으시면 많이 걸으시면 아마 아버님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롯데월드 민속관의 이제 경기 가명도인데요. 지금부터는 좀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그리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경기 가명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9m, 3m인데요. 그 경기가명도는 지금 경기도 방면에 호암미술관에 있죠 저기. 아유, 원본. 네네. 원본 호암미술관. 그러니까 완전 원본 그대로 이제 원 사진 찍어가 원본 그 사진도 아주 크게 그래서 죽을래 그렇게 한 거지. 근데 그 뭐 사실 그릴 때는 그 장소가 9m가 전 장소가 없으니까 사실은 4토막, 5토막 그래가지고, 이제 표구타에서 그 직접 가서 그어서 이제가 다 붙이니까, 벽에다가. 그러니까 그래도 깜짝하지 모르지, 그야, 이제. 그 예전에 그 재연하실 때 그 뭐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호암미술관에서 그 의뢰를 해서 그린 그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원본, 지금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그 크게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요. 그 당시 같은 경우는 뭐 병풍이나 뭐 액자 같은 경우는 그 직접 뭐 그분들 여기 안 계시겠지만 그 보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원화를 갖고 직접 본을 뜨셨는데 맞나요? 그때 이제 옛날에는 40년, 50년 전에 그때는 그 뭐 이제 복사 이런 건 또 그리고 또 일단 복사할 수가 없지. 그냥 먼저 병크리 이제 그래 때가 있는 거는 안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꼭 그 유산지라고 해서 아주 비치는 거 아주 그냥 그 종이 뭐 아주 빠집하는 거 유산지 거기다가 직접 대고 사진 다 떴지. 그것도 안 뜨고 그랬지. 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뜰 수 없고 그거 없지. 그리고 요즘처럼 무슨 그 사진제가 크고 확대하고 무슨 복사하고 그건 처음에는 이제 늦게 아마 80년도나 그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게 복사하고 했죠. 이 다음은 그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던 그 동골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작업할 때 참여를 하긴 했었는데 이 동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원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기가 힘들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를 그때 그 사진으로 찍고 다시 그 재현을 하셨는데
이거 몇 번쯤 박물관에 보러 가셨었죠 그때? 작업을 하시면 한 1년 제가 걸린 거 같은데. 여러 번 갔지. 그러니까 가면 그거는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어디가 뭐야 가만히 그 이름 있는 사진사에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걸 찍어가 물론 칼라 사진 찍어가지고도 그게 좀 찍어가서 좋지만 그 실제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그 국고 249호인데 내놓지를 않아요. 그거 아마 그 몇 년마다 이제 그 며칠간 이거 딱 전시하고는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그게 원본 아마 구경 못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게. 그래서 이제 나도 내가 그린 걸 그 박물관 그거는 이제 원본하고 그러니까 여러 해 이제 걸리 그 100주년 기념관. 그래. 네, 그런데 지금 그나마도 원본도 그렇고 내가 그린 것도 그 수장을 다 했거든만. 그거 왜 그냥 그런데 그런 거는 그대로 나도 상관없을 때 그것도 이제 그 한다고 그것도 이제는 수장한테. 사실 저도 이거 그림을 보러 가면서 한번 박물관에 가면 보통 저거 꺼내는 데만 30-40분 정도 걸리고요. 뭐 박물관에 있는 직원 한 5명이 붙어서 꺼내는 데만 30분, 보는데 1시간 정도 보면 다시 집어넣는데 또한 거의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보더라도 한 2-3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보는 것만으로도 호강이었고요. 그 당시 동골대 색채,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제 맘대로 막 사진도 막 찍고 그랬었는데, 그 동골도 같은 경우는 그리시면서 가장 그 중점으로 봐야 될 게 어떤 부분일까요? 이 동골도 같은 경우는, 이 기록화나 이런 궁궐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다 그랬지.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참 이제 색채나 뭐나 그런 결국 하는데 그거는 뭐 그건 우리 아들 좀 이 사람이 사실 그거 그 건물 색채 이런 거 있잖아. 기둥이고 뭐고 저 그린 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내가 이제 원래 그 배경 산이고 나무 산수고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내가 다 하는 거. 그러나 사실 뭐 좀 이걸 이어서 지금까지만 건물 요거는 무슨 거 아주 달달한 건물 요거는 내가 안 하고 우리 이제 지금 옆에 있는 그 아들이 그린 거고 내가. 예. 제가 자대고 그리는 건 정말 잘 그리고요. 채색은 어차피 이 원본을 토대로 그렸기 때문에 뭐 그 기록화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개화 부분하고 산수 부분이 예전에도 뭐 나눠져서 그렸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산수 부분은 뭐 송기태 선생님께 다 모든 걸 다 봄부터 시작해서 채색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예전 방식 그대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화원들이 했던 분업화해서 했던 부분으로 저희가 했었거든요, 아버님하고. 자, 이거는 동골도를 그리고 나서 서골도를 그렸던 건데요.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서골도 아니죠? 그게 서골도 옛날 그 초안 잡는 거지. 그건 진짜 옛날 아주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걸 초안만 저렇게 초안도 대략 형식적으로 뭐 저렇게 이제 또 잡아놓고는 어떻게 그림도 안 그려. 저거 물론 저에다가 색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체를 갖다 이렇게 뜬걸로 우리가 대다가 그것만 해놨기 때문에 그 건물도 그 선만 이렇게 쭉 해놓고는 다 하나하나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것도 많이 저게 고려대학교 동굴도 그걸 그렸기 때문에 실제는 건물이나 나무나 모든 실제는 거의 같으니까 그러니까 색칠하기도 좋고 이거는 사실 색채가 없어도 그 완전히 그게 동굴도 하고 결국 색채는 다 마찬가지니까 궁궐 모든 게 집이나 예를 들어 나무나 이런 건 다 같으니 그래서 그리기 쉬웠지. 그러니까 이게 스케치를 했을 때의 번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초를 떠야 명확하게 스케치를 해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우리 민화에서 그리는 본이라고 하죠. 그 본이
요 다음 단계에서 수목과 점각들을 정확하게 뜨면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요 상태였었기 때문에 스케치만 하는데도 한 6개월 이상 걸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은 자세히는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나무들이 다 둥글둥글하거든요. 둥글둥글한데 이걸 하나하나 지금 다 이렇게 조정을 하신 거잖아요. 뭐 한 어떤 거는 그 소나무로 나무 이제 원 나무 둥치 이렇게 쭉 그어놓고 그냥 그 나무 잎이나 뭐 무슨 이게 결국 아니라 그냥 이거 둥글둥글 그 표시 요거만치 요거는 그래서 그건 이제 전부 다 나무 잎도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내가 만들어서 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때 내 그것도 뭐 여러분들 그게 내 개인전이가 이거 할 때 이제 그거 이제 서문 쓸 때 그걸 했지만 실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병묘 맞아. 아마 그냥 봐도 제대로 다 된 것도 아니고 형체만 이렇다 하고 그냥 둥글둥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걸 내가 이제 가지고 완전히 동글도 그거하고 똑같이 실은 그것만 규모만 적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모든 색채만 이거 똑같으니까 똑같이 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미나 그림 중에 가장 많이 그리셨던 게 사실은 저는 십장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십장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수, 그러니까 총록 바위 부분인데요. 이 십장생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바위 말고 다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냥 무슨 여러 가지 그건 여기는 그러니까 단 사람만 없지 동물도 다 있고 예를 들어 물이고 나무고 산이고 단 사람 인물만 없다 뿐이지 그는 천재 다 이제 완전히 심지어 산수까지 나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여태까지 느꼈던 건데 이제 아버님한테 배우면서 가장 많이 그렸던 것은 사실 저도 십장생인데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너무 어쩔 때는 이제 지겨울 정도로 그림을 십장생을 많이 그렸었는데요. 사실은 이 십장생이 바위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신 수목 그리고 동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장생만 1년에 한 4-5번 병풍을 4-5번 정도 그리면 미나 실력이 좀 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미나를 그리면서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이 십장색을 반복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채색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제 생각이 맞을까요? 그래, 맞지. 어물거리. 그리고 아니 맞는 거 근데 이제 식당 이게 나왔으니까 하지만은 이게 이병철 회장 그전에 장천동에 있을 때 거기 딱 그리 갔는데 가고 새로 졌는데 우리 가만 있어봐. 박분수 그냥 삼성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거기에 새로 지었잖아요. 자기 사태 개인 사태. 근데 그거 가지고 나는 실제 짓고는 안 가봤는데 유 회장 사실 이제 그리 옮겼잖아. 장준도서 옮겼는데 액자이가 해준 거 있는데 십장생 그러니까 큰 전지지. 적은 요건 전지 큰 전지 했는데 액자 권리가 우리 박범수 선생님 그러니까 아는 거 뭐겠지만 그래 그것도 직원들이 와서 보고 와서 걸렸다고 그런데 이게 나는 가보지 않냐 그런데 그리고 단 이건희 부회장 때는 지금 어디 가면 남산 터널 나가면 다음부터 못 가서 그때는 이 주택이 2층 이상은 없었을 때 30달 쭉 있는데 거기에 가운데 2층 집 살았거든 이건희. 그거는 내가 직접 가서 이제 걸어주고 액자 그는 화도 이제 2가지. 근데 이 회장이나 부회장이고 옛날 근데 한 가지 그냥 이런 얘기 결국 해가 되고 했지만 절대 우리가 이제 아마 박범수 선생은 아마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삼성이
근데 그게 절대 진짜 뭐야 국부급이고 뭐 아무 좀 문화재급 좀 자기 진짜를 갖다 자기 집에 사택에 거는 법이 그나마 그 우리 박범수 선생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박범수 선생님 계속 아니 그 삼성이 있었으니까 삼성이 이제 이게 나올 때 그건 뭐 가보고 했으니까. 그 여러분들도 그 오늘 들으신 것 중에 이 십장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요, 가장 어려운 작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림 십장생을 그리는 장면을 좀 예전에 찍어놓은 게 있어서 한번 처음부터까지 잠깐만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것만 보고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초 뜨시는 장면인데요. 지금 저 소나무 뜰 때 지금 소나무 문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아무 붓으로나 막 뜰 수 있는데 저같이 아직 좀 미흡한 사람은 사실은 붓이 좀 맞아야 저가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소나무 같은 걸 할 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장이 무슨 저 기법을 잘 낼 수 있는 붓이라든지. 그것은 말로가 될 수가 없는 거 실제 그런 거는 대전간에 실제 그러니까 내가 꼭 우리는 그냥 말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 보는 데서 내가 조금씩 다 이제 중요한 장면 그런 거 필래 왜 그러면 그냥 분놀림이라 그러니까 직접 봐야 아마 여러분들 그냥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무리 어떻게 말로만 설명이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그거는 그저 보는데 잠깐이라도 이렇게 분놀림이라든가 참 농도라든가 지나가게 할 때도 지나가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실제 그걸 실기로 안 해주고는 나는 이제 원래 참 정확하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곤란해. 네, 그러면 윤건모 선생님 다음에는 좀 송기태 선생님이 이제 실기를 이렇게 시연하실 수 있게 한번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내년에라도 그런 기회를 가지면 여기 오신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교 반수하는 작업 그대로 지금 아버님께서 하시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탕을 하고 그 다음에 백반을 넣어서 백반은 언제나 악교가 좀 식은 다음에 넣으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반수해서 칠을 하시고 옅은 색부터 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진한 채색, 그리고 바위가 제일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다른 기물들을 조금씩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 치시는 거고요. 금선 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맨 마지막에는 점을 찍는 녹점이나 아니면 물에 점을 찍는 부분들이 맨 마지막으로 되겠죠. 꽃술 찍는 장면이시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론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저거 바위라 저거 사실 녹색했지만 저 제일 중요한 것이 여자가 색채 혼합해가 색채 저렇게 내는 거. 그래서 그게 아마 좀 힘들 겁니다. 왜 그러면 어떻게 같이 맞춰서 사실은 천층만층이요. 바위 이런 거 색깔 내는 거. 근데 그전에 옛날에 참 이런 얘기도 또 해야 되는 거지만 동국대학교 송영방 교수가 학장 동학장을 했지만 그래서 옛날에 벌써 한 20년 그때는 미나 무슨 이거 가르치고 학교 없을 때 평생 교육원인 이거 없을 때 그때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나곤 교사 가보고 내가 색깔 자기가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저 색채, 바위, 색채. 네.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그래서 저 동때 와서 그때는 마주, 무슨 그게 없을 때니까, 뭐라 그러나, 그게. 평생교육원이면 이거 없을 때인데, 그래 와가지고 좀 강의해달라 그러거나, 안 한다고. 나 원래 그건 뭐, 그런데, 사실 난 뭐, 원 강사가 뭐 그때가 하려고 하면 모두 아마 상당히 딴 분들 아마 그거 했던 모양인데 나는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안 그러면 조금 가르쳐 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내가 대략 사실 그런 걸 내가 가르쳐 줘. 그러니까 대보대 고맙다. 그러니까 자기는 수십 분, 수백 분 자꾸 여러 번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몇 가지 혼합해가 완전 색채가 완전히 참 보석같이 나오거든. 그래 고맙다고 이제. 예. 그 바위 채색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전에 석청이나 뭐 석록이나 이런 그 채색 녹색의 색들이 그 재현을 보수를 하실 때는 뭐 석채를 쓰시면 되지만 같은 그 물질을 써서 쓰시면 되지만 사실 저걸 재현할 때는 그 분체로 그림을 그리시게 되는데요. 그 일본에서 들어온 그 분체 물감들이 사실은 색깔이 굉장히 야합니다. 우리 그 전통 색깔, 그러니까 석채와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 녹색, 그러니까 석록과 그런 채색을 녹색을 내기 위해 사실은 분체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저도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저 녹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 녹색 자체가 예전에 그 석채 색깔을 내기 위한 그런 색인데 아마도 그 보수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시고 또 재현을 예전 그 원화를 보고 재현하신 게 도움이 돼서 저도 이 바위 채색을 할 때 언제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바위 채색 같은 경우는 그 색톤이나 이런 것들을 꼭 아버님한테 여쭤보고 예전에 그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장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많이 반복을 하시면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 조금인데 한 가지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근데 지금도 아마 예를 들어 이대나 어디 보면 이제 그 가르치는 선생들이 물감 뭐 타라고 안 가르쳐주고 자기가 타서 물감 준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런 얘기 모두 하대. 물감 타준다면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냥 물감 예를 들어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섞어서 혼합해 하라 하라고 진짜 물감 완전히 만들어가 이래서 한번 넣어주고 한다는데 나는 아직 실제 못 봤지만 날 물어보니까 실제 그렇다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채색을 타면요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예전에는 색을 녹청 얼마, 노랑 얼마, 호분 얼마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주셨어요. 그냥 주셔서 제가 알아서 타요. 뭘로 만드는지 잘 모르는데 녹색, 노랑, 호분이 들어가는 건 아는데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나중에 확인만 아버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밝다, 어둡다 해서 다시 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반복하고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제일, 색깔을 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진행돼서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뒤에 송익태 선생님의 작품 어떻게 해야 잘 그리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들은 사실 오늘은 송익태 선생님의 80년 인생 위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셨고 또 어떻게 미나를 접하시게 됐고 여태까지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셨고요. 정말 다음에 미나를 어떻게 그리는지 또 채색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기법을 쓰시는지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 윤범모 이사님께서 그런 실기 자리를 조금 이렇게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아쉬운 건 그때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잠깐만 어떻게 이제 앞으로 미나를 하셔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말로만 해가지고는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실기로 직접 타는 거 보고 직접 봐야지 얼마 해가
사실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만 이제 직접 먼저 그렇게 하면만 예를 들어 한 가지 뭐냐면 똑같이 다 혼합해가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한 가르쳐 드릴게요. 노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연노랑 있고 진노랑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게 요것하면 이거 연노랑 그것하고 그거 대신에 예를 들어 이제 약간 진노랑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차이가 많거든요. 그 연노랑 꼭 저희가 혼합할 때는 꼭 연노랑 해야 되는데 그 색깔이 절대 거의 안 나옵니다. 그거는 아무리 그래요. 원지대도 오는 좋은 빛깔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예를 들어 이제 그것만 나겠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노랑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나고 아무 노랑 같은 아니 절대 그는요. 원 진노랑 연노랑 예를 들어 노랑색에 근데 뭐 호분이야 먹고 같으니 그렇지만 그거 하여튼 그래서 그걸 뭐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그렇다는 것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끝나신 겁니까? 송수님 마무리 멘트 안 하세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 송희태 선생님의 그 실기를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옆에서 보조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간이 되시면 다시 오시면 정말 그 송희태 선생님의 그 분놀림을 보실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